안녕하세요. 후드 음성 언어의학회 홍보이사 진영주입니다. 저는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이사 조재구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 두경부외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강원도 춘천에 첫눈이 왔어요. 펑펑 내리더라고요. 네. 혹시 첫눈 하면 기억나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외래 하루 종일 보느라고 눈 오는지도 몰랐는데. 네. 저희 병원은 이렇게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요. 네. 눈 오는 거 제가 보면서, 네. 진료 보면서 눈 오는 거 봤죠. 네. 창문이 닫혀있어 나오죠. 네. 저희 다 커튼 쳐놓고 내시경 봐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추억은 없으신가요? 첫눈이 내릴 때 생각나는? 첫눈 내릴 때 네. 생각나는 추억을 오늘 만들려고요. 진영주 네. 교수님과 함께 괜찮습니다. 진행하면서 네. 오늘 만들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은 2023년 대한후드음성언어의학회 BND 출연의 마지막 회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한후드음성언어의학회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음성과 언어를 지키고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사들의 모임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후두 질환이나 음성 질환 또 언어 질환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켜드릴 테니까 증상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병원에 오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목소리가 변했어요라는 주제로 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세 세션에 거쳐서 목소리가 변했어요에 대해서 했는데 첫 번째는 약간 고령인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두 번째는 각종 양성 질환들에 대해서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교수님? 저는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후두 질환의 마지막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후두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후두암이 1년으로 치면 한 몇 명 정도 발생하나요? 후두암이 우리나라에 한 1년에 한 1,100명에서 1,200명 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암의 한 0.5% 정도 차지하고요. 10만 명당 한 2.3명 정도? 새로 발생하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가 있는데 2020년까지 한 100명 정도 느셨거든요. 1,100명에서 한 1,200명 정도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인구 전체가 수가 좀 늘어나는 것도 있고 특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후두가 많이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좀 조금씩 늘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막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많은 암들이 정복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흡연입니다. 흡연. 담배를 피우시면은요. 그 담배 안에 있는 담배를 태울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입안이나 모간 또 폐까지 계속 축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극이 축적되고 이런 것들이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일으키게 되는데 담배 연기가 닿는 모든 부위에 암이 생길 수 있고 특히 후두 또 폐암 이런 것들이 담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오늘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담배를 좀 끊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전자담배도 똑같나요? 일반 필터 있는 담배? 예전에는 전자담배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전자담배도 최근에는 비슷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준비하신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소리가 변하게 되시면 쉽게 병원을 잘 찾아오지를 않으십니다. 제가 증례를 3가지 정도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 63세 환자분이셨고요. 3개월 전부터 음성이 갈라지고 거칠어졌다 해서 저희한테 오셨습니다. 보통 저희 의사들이 권하는 음성의 변화 기간, 그러니까 음성이 어느 정도 변하면 병원에 찾아와야 된다 하는 건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되거든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음성이 변한 채로 돌아오지 않으면 꼭 병원에 찾아가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분은 한 3개월 정도 음성이 갈라지고 거칠어졌는데 병원에 안 오시다가 저희한테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한테 저희가 이렇게 음성이 변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이렇게 흡연하시는 거랑 음주를 또 같이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이분은 한 45년 정도 하루 한갑 흡연력이 있으셨고요. 또 술도 굉장히 많이 주 1, 2회 소주 1병 정도씩 계속 드셨던 경력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외래에 오시면은요, 음성이 변해서 오시면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검사가 이제 후두 내시경 검사입니다. 이게 여기가 지금 이제 후두개라고 해서 후두를 덮어주는 뚜껑이고요. 요렇게 보이시는 부분이 후두입니다. 후두인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벌어진 모양이 갈매기 모양으로 보이는 게 이게 성대입니다. 성대인데 이게 오른쪽 성대고 왼쪽 성대인데 오른쪽 성대는 색깔도 아이보리 색깔 이쁘게 잘 나오는데 왼쪽 성대는 조금 가려져 있긴 하지만 약간 좀 울퉁불퉁한 뭔가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모양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기 위해서 조금 확대된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연성 내시경이라고 해서 코로 이렇게 줄을 집어넣어서 후두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왼쪽 성대에 혹이 조금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혹 모양을 보면 대충 어떤 병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혹처럼 약간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혈관이 이 혹 전체의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이건 조금 안 좋은 혹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의 모양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혈관의 모양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색깔을 약간 변화시켜서 보는 이미지로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혹에서 이 혈관의 모양을 조금 더 울퉁불퉁한 혈관의 모양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혈관의 모양이 보이면 반드시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혹시 암이 아닌지를 확인 반드시 해봐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 검사를 시행했는데 이분은 상피세포 암종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상피세포 암종이 후두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인데요. 보시면 이 후두 전체를 위에서 아래로 잘라놓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뒤쪽이 이렇게 뒤가 저기서 보이시는 거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대를 잘라 놓으면 이런 모양이 딱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혀가 낼름 양쪽에서 혀가 낼름 이렇게 나온 것 같은 이 부분을 진성대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진성대 표면을 좀 해보면 이런 상피세포라고 하는 걸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 이렇게 상피세포에 자꾸 닿게 되면 이 상피세포를 이루는 세포에서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서 종양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상피세포 암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수술하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전신마취를 좀 해야 되고요. 전신마취 튜브를 집어넣은 거고 지금 레이저, 요 빨간 불빛이 이제 레이저를 가이드하는 불빛입니다. 사실 레이저는 눈에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가이드하는 빨간 불빛으로 레이저가 나온다고 저희가 인식하면서 성대 표면의 점막을 한꺼풀 드러내는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레이저로 이 성대 껍질을 딱 잡고 레이저로 이렇게 성대 껍질을 벗겨내는 수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성대 껍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한번 벗겨내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성대라고 하는 게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대 껍질을 다 벗겨내는 수술을 하게 되면 혹시 음성이 많이 나빠지지 않을까. 아이고, 피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피도 나고 지혈도 해가면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러면 수술하고 나면 목소리를 모두 잃게 되나요? 이렇게 목소리가 수술을 하면 목소리가 굉장히 나빠지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레이저로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타입을 6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타입처럼 이렇게 껍데기만 이렇게 벗겨내는 경우는 거의 정상 목소리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껍데기만 벗겨낼 수 있는 수술을 하려면 굉장히 암을 조기에 발견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작고 얇을 때 수술을 해줘야 저희가 정상적인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조금만 변하고 조금 오래 간다 싶으면 한 2, 3주 정도 있으면 빨리 와서 저희가 검사를 받으시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적절한 치료를 해도 음성이 안 변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안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정상 목소리에 가깝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잘라내는 수술, 성대를 많이 잘라내는 수술들을 저희가 시행하면은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변하시게 되고 듣기 좋지 않은 목소리로 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음성이 변하시면 빨리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는 수술을 했고요. 수술 후에 성대가 아주 오른쪽 왼쪽 이렇게 비교해봐도 그렇게 크게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여기가 원래 혹이 있던 자리인데요. 아주 깨끗하십니다. 색깔을 바꿔서 보는 것도 이렇게 흉이 좀 남아있지만 거의 정상 성대의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하시면 거의 목소리 변화는 없으시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요. 이런 수술을 하시게 되면 정상 목소리 한 80% 정도 유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 목소리 한 80% 정도 되면은요. 쉽게 말씀드려서 본인만 목소리 변한 걸 아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주 유심히 듣지 않으면 이전과 목소리가 달라진 걸 잘 모르시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증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남자셨고 약 6개월 정도 더 오랫동안 병원에 안 오셨어요. 음성 변화도 있고 또 목에 만져지는 혹도 같이 생기셨습니다. 흡연을 한 30년 동안 하루 반갑 정도 흡연을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오실 당시에 후두 내시경 사진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가 전체가 후두고 여기가 성대입니다. 여기는 살아있는 성대, 괜찮은 성대인 것 같습니다. 네, 암이 여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푹 파여져 있는 모양의 혹이 이렇게 생겨 있으시고요. 이건 전체가 다 암이고, 성대를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양쪽 성대가 다 잘 움직이십니다. 암은 있지만 성대의 움직임은 또 괜찮으셨습니다. 저희가 CT를 찍어봤더니 여기 이렇게 암이 다 들어가 있었고 여기도 상당히 위쪽까지 암이 좀 올라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양쪽 목에도 이렇게 임파선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생긴 암이 양쪽 목으로 전이가 되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암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성대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런 수술을 받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의 모양인데요. 성대는 다 없어졌고요. 여기가 기관지입니다. 한쪽에 성대 움직이는 관절만 딱 남겨놓고요. 요 혓뿌리랑 요 움직이는 관절의 요 살이랑 이렇게 닿아서 소리를 낼 수 있게 억지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목소리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저희들 수술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기능을 가능하면 잃지 않고 음성의 질은 나빠지더라도 가능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남겨놓는 그런 수술을 보존적 후두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술을 받으신 모양이고요. 이렇게 되시면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빠지시고 의사소통 하시기가 되게 힘들어지십니다. 물론 음성을 쓰실 수 있고 입으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존이 되지만 벌써 음성을 많이 잃으신 거죠.
마지막 증례인데요. 68세 환자분이고 이분도 6개월간 지속된 음성 변화와 이분은 숨쉬기가 조금 어려워지셔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40년간 하루 한 갑, 40년간 주 3, 4회 소주 한 병. 이게 이 시청하시는 남자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흡연하시고 술 드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이 정도 하고 계시거든요. 잘 인지를 못하실 뿐이지 나이가 드셔서도 계속 지속해서 똑같은 양을 하시면 결국 병이 생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술, 담배를 하고 계시더라도 이 채널을 보고 계시다면 바로 좀 줄이시고 끊으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분 오셔서 바로 후두 내시경을 찍었는데 암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 뒤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양쪽 관절, 성대 움직이는 관절이 양쪽 뒤쪽에 있는데 여기에 다 이렇게 암이 닿아 있으면 저희가 후두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 성대 사진이고요. 성대 암이 이렇게 아래쪽까지 좀 내려가 있으시고 앞쪽도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암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후두를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시게 되고요. 결국은 피부 쪽으로 기관지를 이렇게 이어서 기관지를 밖으로 빼고 후두를 다 없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평생 목소리를 사용 못 하시는 거죠. 자기 호흡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지시는 겁니다.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인공 후두라고 하는 걸 설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인공 후두를 통해서 나오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 전 적출술을 했다고 해서 100% 완전히 다 음성을 못 쓰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사시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심한 경우들을 막 보여드리는 거는요, 첫 번째는 무조건 담배 끊으셔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이 담배 이외의 원인은 뭐 술을 드시면 담배의 효과가 훨씬 더 증진되기 때문에 술, 담배를 같이 하시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보다 한 3, 4배 정도 더 잘 후두암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무조건 끊으시고 두 번째는 음성 변화가 한 2, 3주 정도 지속된다 하시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가지고 후두 내시경을 보고 가능하면 암이 생겼더라도 가능하면 빨리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면 음성을 보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도록 권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네. 이제 가을이 다 지나가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봄이 올 테니까요. 추운 겨울, 지금 여러 후두암이나 다른 암들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겨울이 지나가고 꼭 봄이 오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세 분의 케이스를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치료가 또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수술만으로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셔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두 번째 보여드린 그렇게 목에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또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수술 치료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도 암이라고 하는 병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재발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배 때문에 생긴 병인데 담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중한 수술을 받으시고도 담배를 못 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두암의 재발의 가장 큰 원인은 담배를 못 끊으시는 거거든요. 이런 수술 치료를 받으시고도 계속 담배 피시는 분들이 제일 재발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담배를 끊으시고 후두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꼭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참 좋다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20대 같다. 20대 아니셨나요? 혹시 20대 두 배가 넘었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의 제가
여기 제가 홍보이사인데요. 네. 요 비욘디 촬영 섭외가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섭외하신 교수님입니다. 이유는 목소리가 너무 딕션이 좋고 청량해서인데 혹시 비결이 있나요, 교수님? 목소리 좋은 비결. 제가 막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의학 질문들 이제 풀어드리는 그런 걸 좀 해보면은요, 질문들이 항상 음성을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노래하는 목소리는 연습하면 만드실 수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목소리 사실은 타고나는 겁니다. 네. 타고난 거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좀 좌절스럽네요. 네. 네, 저도 이제 약간 주제를 바꿔서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또 괭이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후두암 수술로 목 외부에 천공이 생기면 숨 쉬는 건 어떻게 되나요? 목으로도 바로 숨 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기관지를 피부 네. 밖으로 빼서 이렇게 꼬매놓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숨을 쉬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불편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샤워하실 때도 물이 들어가면 이제 기관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기침이 나실 수 있고요. 주변에 이제 황사들이 심할 때 먼지도 많이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기침도 많이 생기시게 되고, 이런 수술은 가능하면 피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뽀뽀님께서 좀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80세이십니다. 기관절개술 이미 하셨고 굉장히 진행된 후두암으로 후두 전 절제술 빨리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제너럴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참 어려운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후두 전 절제술을 예정하고 계시면 가능하면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근데 전신 마취를 하셔야 되는데 폐렴이 있으시면 전신 마취에 의한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골든타임 3주라고 하는 거는 좀 과한 그런 경우고요. 폐렴이 회복되시면 바로 수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막염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복막염이 왜 생겼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진짜 복막염이라면 폐렴이나 복막염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수술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호자분도 고민하시지만 수술을 맡는 그 담당 의 선생님도 굉장히 환자분의 그 제너럴 상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한번 수술하시는 선생님과 잘 의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결국에는 선택을 하셔야겠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하나 더 할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진영주 네. 교수님께서 저희 음성 변화에 흔치 않은 여러 가지 기능성 질환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진료를 보면 오늘도 요즘에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목소리가 어제부터 안 나와요. 이런 분도 있고 쉰 목소리가 나는데 좀 쉬면 좋아졌다가 학기가 시작되면 심해져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또한 뭐 기침한 후 목소리가 변했는데 3주 됐다. 혹은 4개월 됐다. 이래서 이게 언제 발생했는지 혹은 직업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환자분의 그런 진단이나 저희가 예상하는 그런 질환명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저희 음성 클리닉에 오시면 먼저 정확한 병력 총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사실 음지와 흡연력은 굉장히 후두에 생기는 질환과는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한 직업 혹은 뭐 직업적이던 아니던 뭐 누구랑 싸우면 소리를 질렀던 이런 음성 오남용 병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뭐 선생님께서 뭐 보이스 랩을 하고 음성 치료 4번 하고 봅시다. 아마 음성 때문에 병원에 가본 선생님들 환자분들께서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이스 랩을 하고 음성 치료 4번 하고 봅시다.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렇죠. 이제 음성 검사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권하게 되는데요. 이게 병원마다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성 검사, 진영준 선생님께서는 음성 검사 주로 어떤 검사들을 주로 많이 하시나요? 저희는 환자분 오시면 뭐 주관적인 검사와 어차피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보여드릴까요? 네네. 음성 검사에는 주관적인 검사,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좋다, 나쁘다, 아까 교수님 목소리가 좋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의 의견이 같긴 하지만 되게 주관적인 의견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이 그라바스 스케일이라고 뭐 쉰 목소리 정도, 거친 정도, 약간 기식성 음성, 무력성 음성, 노력성 음성 이렇게 해서 뭐 0이면은 정상이고 3이면 굉장히 나쁜 거로 해서 요거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약간 기식적인 음성을 더 좋아합니다. 약간 공기반 소리반.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목소리에 대한 선호도 네. 사람마다 굉장히 이제 듣는 귀가 틀리기 때문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가 한석규 씨나 뭐 이런 이금희 아나운서님 이런 분들 목소리 아닌가요? 그 약간 공기가 많이 섞여 있는 것처럼. 그렇기도 네. 하고 네. 이렇게 브레시한 음성에다가 약간 러프한 음성이 섞이게 되면 네. 약간 쇳소리 나면서 네. 그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김유나 가수 김유나의 노래 부르는 목소리 같은 소리가 되는데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입니다. 네, 제 목소리도 좀 거칠긴 한데 브레시하지 거칠기만 합니다. 네. 성격도 뭐.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환자분을 모시고 가서 설문지 하시죠. 이거. 그럼요. 다 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 말하는 동안 숨이 차는 것 같다. 뭐 음성 변화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음성 치료를 하고 나면 이걸 목소리가 좋아졌는지 좋아지지 않았는지를 뭔가 보여줄 만한 그게 이제 그 환자분이 느끼게 할 만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 전에 음성 치료 하기 전에 하는 중간에 혹은 끝나고 나서 이렇게 30개의 질문을 하면서 환자분의 목소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환자분이 스스로 이제 적는 거니까 음성 치료 받기 전에 본인 점수랑 하고 나서의 본인 점수가 조금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면 내가 좋아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꼭 필요한 질문들인데요. 환자분들이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영어로 쭉 적어오시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환자분의 상태를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검사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널리 쓰이고 있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나면 앞에 2개는 주관적인 음성 검사고 이제부터는 객관적인 음성 검사인데요. 요 옆에 보이는 이런 도구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어서 뭐 폐활량, 최대 발성 지속 시간, 평균 호기율, 성문 하압 이런 거를 측정해서 이렇게 나오는 폐활량은 정상이고 이 폐에서 나오는 공기에는 압력은 정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하고 나면 이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프 같은 거로 표시되고 수치화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향학적 검사라고 하는 것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뭐 이런 거를 오래 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요 뒤와 같은 요런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요거는 뭐 주파수, 강도, 잡음 관련 이런 것들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해서 요 빨간 쪽으로 많이 나가 있으면 이분이 좀 주파수가 좀 불규칙하던가 혹은 목소리에 잡음이 많이 껴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검사들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 하시나요, 이렇게요, 교수님? 네,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후두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다음이 아니라 환자분이 처음 오시면 후두 내시경 검사를 하시게 되죠. 그렇죠. 보면은 여기 오른쪽 성대인데요. 여기 왼쪽은 정상이고 오른쪽 성대는 이렇게 빨갛게 발적되어 있는 것을 후두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내시경 검사는 단면을 딱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나면 성대 오른쪽 성대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맞습니다. 이 후두 내시경 검사는
이런 모양을 저희가 아주 이제 짐작하는 아주 큰 그림을 저희 진단하기 직전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사실 후두의 기능적으로 중요한 면은 저 성대를 둘러싸고 있는 점막이 얼마나 잘 규칙적으로 떨리고 있나 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네, 네. 이 환자분도 저는 오른쪽 성대 문제구나 생각하고 이제 스트로보 그다음에 이 동영상 촬영 검사를 했죠. 스트로보스코피 검사라고 하는데요. 같은 환자인데 보면은 이 환자는 아까는 영락 없이 오른쪽 성대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 보면 성대는 깨끗한데 그 위에 무릎 같은 게 있어서 그렇죠. 네. 신기하게 이 환자는 앞에 그림만 보면은 굉장히 목소리가 많이 쉰 목소리가 날 것 같은데 목소리는 정상이셨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성대 위쪽이라. 네, 스트로보를 보니까 이렇게 성대는 정상이지만 성대 위쪽에 그렇죠. 누룩 같은 게 있는 그런 소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후두 내시경 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스트로보스코피 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좀 들어보자면 34세 여자분 4개월 전부터 목소리가 쉬었다고 내원하셨어요. 사실 아들 둘을 키우느냐 소리를 많이 지른다고 되어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스케일을 받고 요거는 소리를 라는 소리를 얼마나 길게 낼 수 있나를 보고 요거 또 환자분에게 설문지를 통해서 이런 스케일을 적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디엔가 가서 음성에 대한 검사를 했다면 보통 검사 결과지에는 이런 것들이 적히게 됩니다. 아까 다시 요번에 스트로보스코피 영상을 보면 조금 잘 안 맞긴 했지만 양측 성대에 결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성대 결절은 수술하시나요, 교수님? 어떻게 저는 하시나요? 수술하지 않습니다. 성대 결절은 수술을 해도 음성을 사용하시는 습관이 계속 변하지 않고 똑같으시면 반드시 재발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음성 치료를 권하고 네. 음성 사용량을 좀 줄이도록 권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대 결절은 이런 만성적인 음성 오남용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거 수술을 한다고 해도 다시 또 굳은 살이 거기에 박히듯이 생겨서 성대 결절은 수술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기 미셸님께서 3세인 아이가 6개월 동안 목소리가 계속 쉬었어요. 대학병원 가라고 의뢰서를 받았는데 치료가 될까요? 최근에는 아이들도 음성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 3세 정도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음성 치료하는 거에 잘 따라오기가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을 거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음성 치료를 받으시면 음성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성대 결절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는 거는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만 3세면은 5세잖아요. 5세 네, 아이들이 일단 외래에 오면은 성대 결절 있더라도 엄청 귀여운데요. 계속해서 목소리가 쉬어 있으면 일단 보여주고 그리고 선생님과 만나서 아무래도 상담을 받고 하다 보면 아이 스스로도 좀 조심하는 게 생겨서 그래서 성대 결절은 정확하게 진단받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음성 치료를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환자분은 45세 여자 환자인데요. 1년 전부터 목소리가 갈라져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치과 기공사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갈구하는 거 시끄러운 소리가 이렇게 나는 곳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가끔 되게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음주와 흡연력은 없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내원하시면 이렇게 그라바스 스케일 민포네이션 타임 발음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VHI 아까 설문지 이런 거 한 다음에 그 빨간 거로 보여줬던 그런 그래프를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는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음성 클리닉이 있다 하면은 이 정도 검사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아까 요 후두 내시경 소견이고 그 다음에 스트로보스코프를 찍어서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왼쪽에 폴립이 있고 요 오른쪽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음성을 내려면 성대 점막끼리 이렇게 잘 닿아서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
한쪽이 저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더 많이 부딪히는 부위가 저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에 이상이 있어도 반대쪽에 결절이라고 하는 게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풀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이라는 소리를 최대한 길게 냈을 때 보통은 15초 이상 내야 되는데 이 환자분은 9초였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 폴립이 여기를 이렇게 닿지를 못하게 하니까 바람이 다 새 나와 버려서 그래서 잘 안 되고 그럼 환자분은 말할 때마다 숨이 차다 이런 거를 호소하게 되시죠. 그렇죠. 네. 한숨에 말할 수 있는 양이 좀 줄어드시는 거죠. 공기가 빨리 빠져나가 버리니까.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용종 폴립인데요. 폴립은 보통 수술을 합니다. 네네. 음성 치료도 하시나요? 폴립 환자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음성 수술, 성대 점막을 잘라내는 음성 수술을 하고 나면 전부 음성 치료하는 게 권고됩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인데요. 저는 성대 점막을 제거하고 깨끗이 아물고 환자분이 충분히 만족하시면 음성 치료하지 않고요. 성대 점막을 잘라냈는데 흉이 좀 생기면서 음성이 조금 안 좋아지시는 것 같다고 느끼시면 음성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술하시기 전에는 안 하시나요? 그럼 수술하기 전에는 음성 치료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좀 오시기 용이하시면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원인이 간헐적인 음성 오남용이라고 했지만 간헐적으로 자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결절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음성 치료를 조금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질문을 또 하고 지나갈까요, 교수님? 그럴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목감기를 그 엔젤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목감기를 심하게 앓으시면서 약을 오래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가래가 싹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목소리가 이전과는 좀 달라지셨다고,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가 생기셨다고 하시거든요. 목감기 이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도 이렇게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검사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기침 가래가 아직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기침 가래가 원래 2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만성 기침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되니까 가슴 엑스레이랑 요 축농증 검사 정도는 하시고, 만약에 하시고 그리고 후두내시경 검사 하셔서 거기서 만약에 아무 이상 없는데 목소리가 좀 나빠졌다 이러면은 음성 치료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기침을 하는 것 자체가 성대한테도 상당히 이제 충격을 주는 일이거든요. 성대를 많이 사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게 되면 성대가 이렇게 꽉 닫혀 있다가 팍 터지는 이런 이 운동을 계속 하시게 되거든요. 성대가 막 부딪히면서 기침 많이 하시는 분 중에 뒤쪽에 또 유가종이라고 하는 게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침하시면서 기침을 많이 오래 하시면서 결절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후두내시경도 보시고 그 스트로보스코피라고 해서 성대 점막 움직이는 것도 좀 같이 보시면 조금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뽀뽀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관공으로 단추가 들어가서 내시경을 해서 뺐는데 합병증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전혀 다른 질문인데요. 이 이물질 단추가 들어간 이 아기들한테서 주로 생기는 기관지 이물인데요. 잘 뺐으면 합병증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잘 뺐으면 합병증은 없습니다. 근데 빼는 중에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빼는 중에 기관지가 이렇게 찢어지거나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기가 기관지가 있는 가슴 가운데 종격동이라고 하는 데로 좀 빠져나가고 염증이 좀 생기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뺐다면 크게 합병증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저희 쪽을 전공하면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 기관지에 뭐 이물질 들어간 거 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잘 빠졌으면 아무런 후유증은 없고요. 하지만
특히 뭐 성인도 치아 없으신데 이렇게 뭐 드시다가 조개 껍데기 같은 게 거기 딱 걸려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고요. 또한 의치 같은 게 들어가기도 하고, 애기들은 뭐 구슬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근데 굉장히 사실은 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응급이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애기들한테 조그맣게 막 가지고 놀 거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기능성 발성장애에 대해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요. 기능성 발성장애는 우리 아까 앞에서는 뭐 성대, 용종, 폴립, 뭐 다 결절 다 후두를 환자분이 목소리가 안 좋다고 해서 왔는데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원인에 의한 발성 장애이고, 분명히 안 좋다고 왔는데 후두 내시경을 하건 스트로보스코피를 하던 별 이상은 없는데 목소리 이상이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기능성 발생 장애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음성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질환들입니다. 진영주 선생님께서 잘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비인후과에다가 약간 서전, 뭐 대부분 서전 수술하잖아요. 근데 이 근긴장성 발성장애는 수술로 치료하는 병은 아니고요. 근긴장성. 우리 후두는 여기 목 앞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근육들이 다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내게 하거든요. 근데 근육들에 의해서 여기 뒤에 있는 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근육은 이렇게 성대를 이렇게 열리게 하는 근육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또한 성대를 닫히게 하는 근육들, 여기 성대인데요. 되게 많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저희 때 잘 안 외워져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또한 성대를 이렇게 텐션을 이루게 하는 건 뭐 고음이 잘 안 올라가요. 고음을 어떻게 해야 올라가나요? 하면 요 윤상 갑상근을 바짝 조이고 요 TA 머슬을 이렇게 탱탱하게 텐션을 하면 고음이 올라간다. 하지만 저희가 사실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이제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트레이닝하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성대는 이렇게 다양한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성대 내 근육뿐만 아니라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도 다 저희가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코디네이션을 해서 목소리를 나오게 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게 잘 안 될 때, 그럴 때가 바로 근긴장성 발성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대 결절, 폴립, 낭종, 유가종, 아까 교수님은 폴립은 잘 음성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런 것들 혹은 이런 기능성 발성 장애 이런 것들은요, 뭐 수술도 하기도 하지만 음성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데요. 그럼 음성 치료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근긴장성 발성 장애 혹시 어떤 음성 치료 하시나요, 교수님? 일단은 근긴장성 발성장애라고 하면 이제 목에 힘을 주고 얘기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자꾸 성대에다 꽉 힘을 주고 조여서 얘기하시게 되는 거라, 말씀을 하실 때 근육을 이완시키는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압력이 후두에 살짝 전해지고 100% 꽉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압력이 바깥으로도 나오고 후두로도 전해지기 때문에 이런 후두에 살짝 긴장을 주면서도 풀어주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후두 마사지를 하게 되고 이렇게 그렇죠. 이런 하품 한숨 요법도 자연스럽게 후두를 풀어주는 운동이고, 또한 우리 지난번에 나이를 이기는 건강한 음성관리법에서도 그 빨대 발성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완시키면서 강하게 해주는 그런 운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여기 뭐 팔의 근육을 강하게 하려면 헬스클럽에 가서 어떤 운동을 하면 이쪽 근육이 강해진다, 이런 거 헬스머신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성대에 있는 근육은 강하게 하고 싶은데 저기 조수미님 목의 근육 굉장히 힘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게 당겨주니까 그 기타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고음을 잘 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훈련을 하신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연습을 하는 게 음성 치료입니다. 그래서 근긴장성 발성 장애는 결국에는 마사지, 후두 마사지 좀 하고, 그리고 이런 반폐쇄 운동 기법,
뭐 아까 말씀하신 입술 떨기, 뭐 혀 떨기, 빨대 발성, 락스박스 이런 것들로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긴장했던 그 근육들이 이완되고 원래 갖고 있던 기능들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치료의 기본 원리입니다. 네. 혹시 혀 떨기 되시나요, 교수님? 안 됩니다, 혀 떨기. 아, 네. 입술 떨기도 안 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이것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기 JL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소리가 잠겨요. 오후가 되면 원래 목소리가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목소리가 잠기는 원인은 너무 많고 요런 증상으로 외래 진료 보시러 환자분들 진짜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뭐 건조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혹은 잠자는 동안 뭐 역류 같은 게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서 그래서 후두내시경으로 안 해보고 다른 큰 문제가 없으면 뭐 약간 뭐 수분 섭취를 좀 권장한다거나 혹은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 약을 좀 드셔본다거나 저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네, 네. 저는 뭐라고 설명드리냐면요. 자고 일어나서 목소리가 잠기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설명드리는데요. 네. 우리가 오랫동안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일하면 밤이 되면 다리가 붓지 않습니까? 다리가 붓습니다. 이게 이제 몸의 체액이 아래쪽으로 쏠려서 그런 거고, 그러다가 또 누워서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똑같이, 위쪽에 있는 성대에는 일어나서, 활동할 때는 부종이 조금 빠졌다가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몸에 있는 체액이 골고루 분산되면서 성대 쪽으로도 체액들이 조금 증가하니까 성대가 조금 부풀어 오르면서 약간 잠긴 목소리 나시는 것도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체액이 많이 늘어나는 일을 하시면 더 붓겠죠? 그게 이제 밤 늦게까지 짠 음식 많이 드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꼭 얼굴 퉁퉁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소리도 반드시 잠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기 딸기 80 가요TV님께서 또 질문을 네, 하나 하셨는데요. 이게 코로나 격리 해제된 후 기관지에 걸린 느낌이 나고 고음이 잘 안 올라가고 숨이 차는 느낌이 납니다. 노래하려면 호흡이랑 목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노래하려면 호흡이랑 사실 노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복식 호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교수님 평소에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의식적으로 네. 하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 아까 좋은 목소리 타고났다는 거에 네. 의식적으로는 네.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네. 네. 글쎄요. 네. 그래서 네. 호흡은 사실 복식 호흡이 좋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하지 말고 코로 들이마시고 배로 나오게 한 다음에 입으로 뱉는 그런 호흡이 가장 좋다고 하고 목 관리하는 방법은 특별한 노하우는 없는 것 같아요. 목 관리하는 방법,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겁니다. 성대의 점막이 정상적으로 잘 떨려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성대 점막이 많이 붓거나 많이 건조해지면 떠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물 많이 드시고 짠 음식 좀 피하시고 또 건조하게 만드는 술이나 커피 같은 건 물이라고 생각하셔서 많이 드시면 또 물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술이나 커피 같은 것들은 탈수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점막이 좀 마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피하시고 하시면 더 좋은 음성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희님, 왼쪽 뒷목에 멍울이 잡혀요. 림프 결절이라고 하는데 두경 부분은 병원으로 가면 되나요? 네, 됩니다. 네, 그러시면 두경부 됩니다. 보시면 네. 두경부 보는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후두암은 수술이 아닌 약물, 항암 약물 치료 할 수도 있죠. 근데 수술 먼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술이나 혹은 방사선 치료를 못할 때 그럴 때 보통 항암 약물 치료를 하죠. 네, 맞습니다.
두경부에 생기는 암의 치료 방법은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렇게 있는데요. 후두암의 조기일 때는 수술하는 거하고 방사선 치료하는 게 거의 결과가 비슷한데 후두암이 좀 커지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니까 겨울철에 갑자기 귀통증이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귀는 귀 자체가 아픈 경우도 있지만 연관통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목이 아프면 귀가 같이 아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났는데요, 교수님. 네. 자, 저희는 반폐쇄 운동 기법 말씀드렸고,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2024년 대한 후두 음성 언어 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뚜둥! 제가 근무하는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합니다. 여러분, 많이, 혹시 목소리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많이 관심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가 3번에 걸쳐서 후두음성 언어의학회가 3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좋은 목소리, 그 다음에 더 좋은 발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가까운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을 찾으시거나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를 오시면 충분히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11월 1일에 요 후드 음성 언어 의학회에서 처음으로 비욘디 촬영을 했는데요. 어느덧 이제 11월 끝나가고 12월 시작입니다. 여러분, 좀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